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도 직면 후 분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와 직면 후 외도 부부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벌이고 막 이러다 보면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너무나 괴롭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를 막 밖으로 내몰거나 반대로 외도 행위자가 막 너무 뭐 수치스럽고 뭐 부끄럽고 뭐 죄책감에 그냥 먼저 뛰쳐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분거를 하는 그런 외도 부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혼이든 분거든 뭐든 다 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매뉴얼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그냥 뛰쳐나가기 바빠서 나중에 분거 이후에 다시 이렇게 합치려 그러면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상대편이 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막 이러면 불상사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외도 직면 후 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외도 직면 후 분거를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먼저 분거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정폭력은 외도 행위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외도 피해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경찰이 출동하고 또 어떤 부부들은 막 흉기를 들고 뭐 서로 대치하는 등 뭐 아주 험악한 분위기, 아주 삭막한 분위기,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뭐 자녀들이 충격 먹고 막 난리 나는 집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그냥 벌어지고 그 다음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면 어쨌든 분고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오히려 분고를 해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것도 뭐 영원히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분고를 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좀 괴로운 그런 부부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눈치 봐야 되고 감정 노동해야 되고 심리 게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부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비록 가정 폭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부들도 일시적으로 감정을 좀 식히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서 분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는 분거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절대로 이 분거를 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하는 거는 전 정말 반대하거든요. 이혼도 그렇고 분거도 그렇고 홧김에 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 후회해요. 화가 났을 때는 앞뒤 좌우 위아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막 뛰쳐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낮에 들어올 때 자존감도 상해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또 들어올 때 집에 머물던 사람이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 막으면서 또 거기서 뭐 물리적 충돌 이런 게 벌어지면 가정폭력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또 한편이 돼서 집을 나간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인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나가시면 안 된다. 이걸 기본선으로 깔아놓고 그러면 대체 분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5가지 원칙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 외도 직면 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겠지만 분거한다 그러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에 하십시오. 이걸 일방적으로 하시거나 홧김에 하시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돌아올 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분거를 하셔라. 둘째가 그 협의와 합의 중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분거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한 달을 해볼지, 2달을 해볼지. 그래야 그 기한이 찼을 때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건지 아니면 연장할 건지 이런 그 모멘텀이 생기는데 이런 걸 안 정하면 이 사람이 나갔다 언제 올지 아니면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불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있던 사람이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이랬을 때 또 나가라고 또 밀어내면서 결국은 계속 감정이 상하고 부부의 정서는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만 해보자. 이런 걸 이제 합의를 또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본 것이 이제 집을 나가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디 가서 머물 거냐에 대해서 투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본가로 갈지 또는 형제 자매의 집으로 갈지 친구의 집으로 갈지 아니면 원룸을 별도로 얻어서 갈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면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특별히 외도 피해자일 경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상간자를 찾아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서 의심 아닌 의심을 계속하게 되고 한쪽은 아니야 난 계속 찜질 생활하고 있어 찜질방에서 이렇게 해도 안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명해야 됩니다. 분거를 할 때는 서로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이게 파국을 맞이한 분거가 아니라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분거를 하려면 내가 어디 가서 머문다 하는 투명성을 줘야만이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특별히 외도 피해자들은 의심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 투명성 때문에 그나마 부부가 조금 더 어떤 신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분거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이들 관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양가의 어떤 대소사나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 당연히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이 상한 건 상한 거지만 이때 문자나 전화나 직접 대면 만남을 만약에 누군가가 요청한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에 분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막아놓으면 분거하는 것도 더 관계만 악화하는 방법이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니멈 문자나 전화나 그 다음에 직접 대면의 만남의 그 소통 창구는 꼭 열어놔라 이거고요. 마지막 다섯째로 경제적 폭력을 분거 중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외벌이인 경우 그리고 그 외벌이가 외도 행위자인 경우 주로 이제 외도 행위자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외도 피해자하고 자녀들이 이 가정 경제가 필요한데 외도 행위자도 이제 열받아 놓으니까 돈줄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외도 피해자들과 아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외도 때문에도 엄청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누적시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정서가 안 좋아지고 부부 사이의 갈등과 싸움이 벌어질지언정 여태까지 어쨌든 살아오면서 유지했던 가정 경제에 대해서 어떤 그걸 갖고 뭐 복수를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압박을 한다든지 고통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원칙을 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분거를 하셔야 저는 분거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거 중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외도 관계는 당연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분거했으니까 이제 뭐 외도 피해자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뭐 상간자도 만나고 뭐 나 분거하는 그 공간으로 상간자도 부르고 이러려면 분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외도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거 해준다고 엄청나게 특혜를 베푸듯이 외도 행위자들이 이렇게 목에 힘주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건 엄청나게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감정을 이렇게 시키고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이 기간으로 분거의 시간을 삼아야 되는데 많은 부부들은 분거는 분거대로 해놓고 이 감정은 이 감정대로 막 폭발하고 막 난리가 벌어지도록 그냥 놔둬요. 그럼 뭐 하려고 분거를 하세요?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공간만 떨어지면 뭔가 나아지는 건가요? 천만에요. 같이 살아도 외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상담이나 또는 그로 인한 상처에 대한 치료 상담하지 않으면 같이 붙어 있으시나 떨어져 있으시나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 분거 기간을 서로 자극을 좀 줄이는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안정화시키는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부부가 각각 안 된다면 세 번째로 치료 상담과 상담 치료의 시간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개별 상담을 각각 받으면서 그 속에서 감정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면서 나중에 두 분이 만났을 때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외도 그 발각 이후로 첫 번째 달이 엄청 중요해요. 이때 많은 외도 부부들은 막 동분서주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다가 실타래를 막 더 꼬아놓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푼다고 두 번째 달에 덤비다가 더 꼬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6개월, 1년 지나도 막
문제가 막 누적이 돼서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또 고지분이 있어가지고 상담 치료 안 받고 치료 상담도 안 받아요. 그러면 1년 후에 상담 현장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년 걸립니다, 치료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제가 겁을 들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10여 년 동안 외도 상담 해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내담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상담사도 최선을 다해도 묵힌 시간만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10년 묵혔다면 사실 웬만해서는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어떨 때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힘드니까 나오시니까 상담사는 직업윤리상 해야 되겠죠.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멀리 갔는데요. 어쨌든 상담 치료와 치료 상담의 시간으로 잡으셔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또 부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분거의 시간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몸은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도 저 죽일 인간 살릴 인간 하면서 분노와 복수심과 공격성과 이거로 막 외도 피해자가 계속 매몰되고, 외도 행위자 역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그냥 대충 퉁쳐서 넘어갈까 이런 생각만 막 궁리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은폐를 하거나 이런 거로 분거의 시간을 삼다면 그건 너무나 분거의 시간을 잘못 활용하시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시고 성찰도 해보시고 통찰도 해보시면서 나중에 내가 외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 진심과 진정을 담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 사과문도 적어 보셔야 되고 반성문도 적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지, 아이고 이제 외도 피해자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술이나 사다가 진탕 먹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이나 마시자, 때는 이때다, 그런 식으로 1개월 2개월 분거를 했다? 그거는 분거 안 하니만 못한 삶이 되고, 나중에 분거 이후에 두 분이 합쳤을 때 진짜 혹 하나 떼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거의 시간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며 효율적으로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원칙의 시간으로 분거의 시간을 보낸다면 외도 후 성장, 또 분거 후 성장, 또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지는 부부의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를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파국적 사고나 파탄적 사고에 빠지지도 마시고, 너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우리 부부는 영원히 안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행복은 안 찾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면 정신건강과에 가셔서 약물도 좀 받으셔서 약물 치료도 받으시고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분거에 대해서, 분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미 선생님 우리 부부는 분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을 모르고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원칙을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이번 분거가 언제를 1차 마지노선으로 정할지 이런 것부터 다시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하나 하되, 도무지 배우자하고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러면 그때가 뭐 할 때다? 부부 상담에 나올 때다. 그래서 상담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중재도 해드리고 조정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뭔가 출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유적으로 외도를 겪게 되면, 그리고 외도를 알게 되면, 외도 부부는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들어가는 순간 입구는 막히는 터널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고 출구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깜깜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요. 이 터널은 한 발자국이라도 매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출구를 향해서. 그래서 항상 출구 전략,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간 이미 분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칙 없이 했다면 원칙을 지금이라도 세우시면 되고, 혹 분거를 생각하는 부부가 있었다면 오늘 제가 드린 것이 좀 도움이 돼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현명하고 지혜롭고 효율적인 분거가 돼서 결국은 외도 문제도 해결하고 부부관계도 회복하고 결국은 더 나은 부부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비록 외도를
직면했다 하더라도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결코 상처를 치료하면 되잖아요. 상처 이후에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